이수아의 스케치북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메모. 박준호. 당신은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 15년 전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였던 당신은 어머니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고 그 수술은 실패했다. 이수아가 어머니의 일기를 읽는 장면.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수아에게 말해주고 싶다. 박준호 교수님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다른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 나에게 마지막 희망을 준 사람이다. 부산의 가을 바다는 언제나 미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요즘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강미란 65세. 30년간 미술치료사로 일하다 은퇴한 여성. 그녀의 손은 이제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여전히 젊은 날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바다 그림을 좀 더 그려둬야겠네. 미라는 남편 생각에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준호 69세. 부산에서 알아주는 심장외과 의사였던 그는 한 달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회복은 더디게 진행 중이었죠. 벽시계가 오후 3시를 알렸습니다. 병원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서둘러 남편의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퇴 후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준호를 위해 매일 새 스케치북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날 맞이할까? 그녀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남편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의사였던 사람이 환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조금 늘었지만 그 따스한 눈빛은 20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지영 씨? 최지영 씨 맞아요? 미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지영 63세. 20년 전 미란의 미술치료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죠. 선생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선생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지영이 반가움에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에 미란의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지영 씨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아프세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남편이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선생님은요? 내 남편도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병실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연의 놀라움에 잠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차라도 한잔 하시죠. 예전처럼요. 지영의 말에 미라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기 전 미란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직감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미술치료사로 일하며 길러진 그녀의 육감이었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미라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 간병인 이수아가 남편의 가슴에 있는 수술 흉터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서둘러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2세. 날카로운 눈매와 항상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죠. 아, 강 여사님. 벌써 오셨네요. 이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질문에 답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였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실 안온도가 갑자기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 상처 진행 상태를 확인하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수아가 변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이수아의 눈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분노, 슬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그림을 분석하며 감정을 읽는데 능숙했던 미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런 지시는 없었을 텐데요.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이수아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남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잘 못하는 상태였죠.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란이 남편의 손을 잡자 준호의 눈에서 무언가 이야기하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 대신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미라는 병원 측에 항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담당 간병인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미란이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간호사.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방금 병실에서 간병인이 남편의 수술 흉터를 몰래 사진 찍고 있는 걸 봤어요. 간병인을 교체해 주세요. 김 간호사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아 간병사님 말씀이시죠? 그분은 우리 병원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분인데요. 혹시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미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김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미란에게는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여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보호자분들이 오랜 간병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미란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제가 미쳤다는 거예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란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김 간호사의 말을 뒤로하고 미란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이수아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아들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태연 38세.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아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어머니의 전화를 항상 받았습니다. 태연아, 병원에서 있었던 일 좀 들어봐. 미란이 전화로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해 아니에요? 간병인이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그 여자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 태연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주말에 시간 내서 병원에 같이 가볼게요. 그때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미라는 아들마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그녀가 노인성 불안증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간병사님 평판이 좋다잖아요. 제가 주말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가을 바다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역시 불안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내가 30년간 미술치료사로 일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오지 않았나.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그림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는데 탁월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그림 속에 숨겨진 마음의 상처를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녀는 이수아의 눈빛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간병인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란의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기다려요, 준호.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미란의 눈에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이수아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퇴한 미술치료사의 마지막 케이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부산의 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일찍 가봐야겠어.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수아의 불안한 눈빛, 남편의 흉터를 사진 찍던 그 순간.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미란의 발걸음 소리만이 빈 복도에 울려 퍼졌죠. 남편의 병실 앞에 도착한 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미란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간병인 교대 시간 전이라 이수아는 아직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미란의 발걸음 소리에 이수아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 여사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이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떨어진 스케치북을 주우려 했지만 미란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스케치북을 들어 올린 순간 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페이지에는 준호의 얼굴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요. 에이. 이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의 미술치료사 경험이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어요. 그림에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분명 분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수아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미란은 천천히 스케치북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준호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그가 잠든 모습, 어떤 것은 수술 흉터의 클로즈업. 간병인 일을 하시면서 환자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 건 흔한 일인가요? 미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냥 취미로. 이수아의 변명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미라는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당신은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 15년 전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였던 당신은 어머니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고 그 수술은 실패했다. 당신의 실수로 내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란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갑자기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수아를 향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낮 간병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대할 시간이네요. 미란과 이수아 사이의 긴장을 느꼈는지 낮 간병인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수아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스케치북 주세요. 이수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우리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같이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미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볼게요. 병원을 나온 미라는 즉시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 씨, 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스케치북에서 본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수술했던 환자의 딸이 복수하려고 간병인으로 온 거라고요?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의 그림을 봤어요. 미술치료사로 30년 일했는데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놓칠 리가 없죠. 미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림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말로는 감정을 숨길 수 있지만 그림에서는 진짜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지영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 간병인을 찾아볼까요? 요즘은 누구나 SNS를 하잖아요. 지영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수아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계정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같아요. 지영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이수아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미라는 그 눈빛에서 슬픔을 감지했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의료사고 마침내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 여자가 정말 남편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지 아니면 미라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미술치료사로서 그녀는 분노 뒤에 숨겨진 다른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아의 그림 속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상실감도 있었거든요. 지영 씨, 그 여자의 그림 스타일을 봤어요. 필압이 강하고 어두운 색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건 감정이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복수심만으로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미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미술 치료를 통해 많은 환자들의 마음을 읽어왔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들의 그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미라는 이수아의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수아 씨, 저는 박준호의 아내입니다. 우리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지영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여성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미란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의료사고라면 분명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의 서재는 항상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가 그린 스케치들이 놓여 있었죠. 미라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수술 일지.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준호의 깔끔한 필체로 쓰여진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 김영숙 환자의 심장 수술이 실패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구하지 못했다. 이런 일은 의사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환자의 딸 이수아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 눈빛에는 나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준호의 괴로움이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 김영숙 환자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못한 모든 환자들이 꿈에 나타난다. 의사로서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환자는 영원히 마음에 남는다. 미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수아에 대한 이해도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 슬픔이 15년 동안 분노로 변해온 과정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미라는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들처럼 진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술치료사로서 그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통해 진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미라는 이수아의 그림이라는 창문을 통해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닌 더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내일의 만남을 앞두고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의 미술치료사 경험이 준비해온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네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이수아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착하게 미라나. 너는 3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왔잖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미라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부산의 거리를 촉촉이 적시고 있었어요. 미란 씨, 제가 먼저 와서 지켜볼게요. 지영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생각에 미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시계가 9시 55분을 가리킬 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아였습니다. 병원 유니폼이 아닌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는 변함없었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는 미란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망설임이 읽혔습니다. 이리 와요, 이수아 씨. 미란이 손짓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수아는 천천히 미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이수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여성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메시지 보내주셔서 놀랐어요. 이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미란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미술치료사로서 배운 대화 기법을 떠올렸습니다. 환자의 눈을 바라보고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수아 씨. 당신은 15년 전 남편이 수술했던 환자의 딸이죠. 이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의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SNS 게시물도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이수아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저는 그냥 이수아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은 30년간의 미술치료사 경험을 살려 말했습니다. 그림 속에 당신의 분노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슬픔, 상실감, 그리고 또 다른 감정. 혼란스러움이요. 이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미란의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30년간 미술치료사로 일했어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 제 일이었죠. 미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아의 방어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남편에게 접근한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인가요? 직설적인 질문에 이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고생하셨어요. 박준호 교수님이 집도했던 수술에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죠. 모두가 의료사고라고 했지만 병원은 모든 것을 덮었어요. 미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수아의 슬픔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유명한 의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 보고 싶었죠. 이수아의 말에 미란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아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병하면서 그를 지켜보니 제가 알던 냉혹한 의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다가도 환자를 살려야 한다며 소리치고 잠에서 깨면 눈물을 흘리곤 해요. 처음에는 연기라고 생각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에도 가끔 악몽에 시달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하지 못한 환자들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수술 기록을 남편의 일기에서 봤어요. 그는 정말 괴로워했어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아의 눈에서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물론이죠. 의사가 모든 환자를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잃은 환자들은 영원히 마음에 남는답니다. 두 여성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이수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료사고였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병원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미라는 이수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술치료에서 배운 대로 따뜻한 접촉이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 진실을 찾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또 다른 상처만 남게 돼요. 이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이수아가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지갑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수아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태연이었습니다. 미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태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미라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이수아도 그녀의 표정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상태가 나빠졌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미란이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요. 이수아가 일어섰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도 다가와 미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세 여성은 급히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날의 사건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요. 병원에 도착하자 태연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태연이 미란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셨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지만 태연이 말하다가 이수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간병인 아닌가요? 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연아, 이건 오해가 있었어. 이수아 씨는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는 4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박준호 환자 가족분들 맞으신가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미라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 탓이에요. 이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박 교수님께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렸어요. 이수아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악몽에 시달리실 때 저도 괴로웠거든요. 이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제가 김영숙의 딸이라는 것을, 15년 전 어머니의 수술을 집도하셨던 의사의 딸이라는 것을. 미란의 가슴이 저며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죠. 이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아, 진정해. 미란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이수아 씨만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진실을 알 필요가 있었어. 미라는 이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가봐야겠어요. 미란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태연도 따라갔지만 이수아는 망설였습니다. 저도 가도 될까요? 이수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요. 하지만 조용히 있어 주세요. 세 사람은 함께 준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미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미란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미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란. 한 달 만에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말할 수 있어요? 준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아. 준호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아는 병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수아. 와요. 준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망설이며 병실 구석에서 한 걸음씩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문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아버지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교수님. 이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침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미란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40년 가까이 남편을 알아왔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눈물을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내 의사 생활 중 가장 후회되는. 말을 이으려는 준호의 힘이 부족한 듯 했습니다. 미란이 얼른 물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몇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의사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내게 특별했어요. 이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특별했나요? 이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15년간의 의무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다른 의사들은 포기했어요. 너무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지만 난 해보고 싶었어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준호의 말에 미라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얼마나 열정적인 의사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수술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의지를 말이죠. 합병증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일기를 가져왔어요. 이수아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마지막 글이에요. 어제 처음 읽었어요. 이수아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박준호 교수님을 만났다. 그는 내 수술을 맡아준다고 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희망을 주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수아에게 말해주고 싶다. 박준호 교수님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다른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 나에게 마지막 희망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이수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수아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감사했다고요. 준호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15년 동안 얼마나 이 일로 괴로워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조용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노 대신 이해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라는 잠시 일어나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술치료사로서 그녀가 항상 믿었던 것이었죠. 우리 함께 그림을 그려볼까요? 미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두가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림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어요. 30년간 미술치료사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미라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평소 남편을 위해 가져다 주던 것들이었죠.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봐요. 어떤 규칙도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리면 돼요. 미라는 먼저 준호에게 스케치북 한 장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힘이 부족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에게도 태연에게도 각각 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란 자신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감정을 색과 선으로 표현하는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그림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심장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심장은 금이 가 있었지만 주변에는 따뜻한 색의 빛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두 개의 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젊은 여성의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이든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두 손은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지만 아직 닿지는 않았습니다. 태연은 가족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4번째 인물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그렸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지만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지에는 작은 새싹이 돋고 있었죠. 약 30분 후 모두가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서로의 그림을 나눠볼까요?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감정을 보여주죠. 미라는 먼저 준호의 그림을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호 씨의 그림이에요. 금이 간 심장이지만 주변을 감싸는 빛이 있네요. 이건 아마도 상처받은 마음이지만 치유의 희망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수아의 그림이었습니다. 두 손이 서로를 향해 뻗어 있지만 아직 닿지 않았네요. 이것은 화해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 남아있는 망설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수아는 놀란 듯이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자신의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태연의 그림을 보며 미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네.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고 있군요. 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라는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 그림이에요. 오래된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오래됐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모두가 미란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이수아의 그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두 손이 만나도 될까요? 그 질문에 이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수아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의 분노와 오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미술치료사로 일하며 많은 치유의 순간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느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림은 치유의 시작이에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수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태연도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와 함께 손을 겹쳤습니다. 4개의 손이 포개어진 그 순간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술의 힘이구나. 색이 번지듯 우리의 마음도 서로에게 번져가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지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의 분위기를 느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태연이 이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병원 식당에서요. 이수아는 놀란 듯 했지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나가자 미란과 준호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화해는 불가능했을 거야. 미라는 남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의사였던 것처럼 저도 좋은 미술치료사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나 봐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처럼 색이 번지듯 우리도 서로에게 번져갈 거야. 그 말에 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결혼 40년 만에 남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문득 자신이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색을 칠할 수는 있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색을요. 그 색들이 번져가며 만들어낼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미술치료사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 된 것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의 가을은 어느덧 깊어져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준호가 퇴원하는 날이었거든요. 여보, 준비 다 됐어요? 미란이 침실로 들어가자 준호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제 그는 말도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걷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소보다 약간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이 그립지 않을까요? 평생 의사로 살다가 갑자기 환자가 되어 있었잖아요. 미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살짝 웃었습니다. 글쎄요. 환자로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의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요. 준호의 말에 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위기는 항상 성장의 기회가 되는 법이죠. 태연이 곧 올 거래요. 퇴원 축하 선물도 준비했대요. 미란이 준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왔나 보네요. 미란이 문을 열자 태연뿐만 아니라 이수아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분노와 혼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수아 씨도 왔네요. 어서 들어와요. 미란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이수아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교수님. 드디어 퇴원이시네요. 이수아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수아. 그가 이수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전히 약간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케이크 좀 보세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태연이 자랑스럽게 케이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위에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 태연아. 미란이 케이크를 주방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가족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수아 씨, 오늘 병원 안 가도 돼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이수아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휴가 냈어요. 교수님 퇴원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수아의 대답에 준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수아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15년 전 수술에 대해 그리고 이수아의 어머니에 대해서요. 다들 준비됐으면 출발할까요? 병원에서 퇴원 수속 끝내고 식당에서 점심 먹기로 했잖아요.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이수아에게 15년 전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죠. 미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미술치료로 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실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가져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통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태연도 조금씩 이수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수아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종종 함께 병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도착했네요. 태연의 말에 미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병원은 준호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간호사들과 동료 의사들이 그의 퇴원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교수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다음엔 환자가 아닌 의사로 뵙기를 바랍니다. 김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란 씨.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화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술 치료사로서의 당신 능력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미술치료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자신의 가족을 치유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들 배고프시죠? 식당으로 가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며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산의 가을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죠. 미라는 이곳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준호가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와, 정말 멋진 전망이네요. 이수아가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이 식당은 우리 부부의 기념일마다 오는 곳이에요.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네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도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수아 씨 간호학 공부는 어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이수아는 밝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책들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준호는 이수아가 간호학을 공부하기로 했을 때 자신의 의학 서적들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작은 보상 같은 것이었죠.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간호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수님처럼 심장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이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림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번지듯 그들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다들 내가 뭘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미란이 물었습니다. 태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4개의 작은 실버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팔찌예요. 각자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태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씩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란의 것에는 M, 준호의 것에는 J, 태연의 것에는 T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아에게 건넨 팔찌에는 S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요? 태연은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이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손목에 착용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저 생각이 있어요. 미란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궁금한 듯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퇴 후에 작은 미술 치료 교실을 열어볼까 해요. 혹시 이수아 씨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수아는 놀란 듯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미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수아 씨는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했어요. 그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수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준호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가끔 들러서 의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은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네 사람은 새로운 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기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은 조용히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준호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15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란은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다 함께 그림을 그려볼까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미란은 큰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한 장의 그림을 그려봐요. 각자 자신의 색으로 시작해서 서로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만나도록요. 네 사람은 각자 색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파란색으로, 미란은 보라색으로, 태연은 초록색으로, 이수아는 노란색으로 각자의 영역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색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점점 색들이 만나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 만나 초록색이 되고 보라색과 노란색이 만나 따뜻한 주황색이 되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미란은 그것을 들어올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각자 다른 색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죠. 준호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미라는 그림 아래에 글귀를 적었습니다. 지워진 붓 자국도 그림의 일부가 된다. 그 글귀를 보며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어머니가 미술치료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게 됐죠.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5년의 인생에서 미라는 많은 그림을 그렸고 많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완성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림이었습니다. 상처도 실수도 아픔도 모두 그림의 일부가 되어 더욱 깊고 아름다운 작품이 된 것이죠.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결국 하나의 그림이구나. 우리는 모두 화가이자 그림 속 인물이야.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붓 자국 위에 더 밝고 따뜻한 색으로 말이죠.